2015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로로 김성호. 나는 너에 대해 쓴다. 석고침, 태양의 계단, 조약돌이 되는 섬, 깊은 수심에 가라앉은 이야기를 떠올리다가 나는 너를 잊곤 한다. 로로, 내 빛깔과 온도를 나는 안다. 내 얼굴이 오래도록 어둠을 우려내고 있는 것을 안다. 더 이상 깊지도 낮지도 않은 맨살 같은 나날을 로로 나는 안다. 내가 생각에 잠길 때 조금씩 당겨지는 빛과 무관한 조도를 안다. 마음이 마음에 부딪혔다. 소리가 났다. 그쯤은 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어서 내 망각은 너의 미래에서 쑥쑥 자란다. 마을은 물에 잠기고 고통은 가장 가볍다. 로로, 내 한 살 된 부엉이를 로로라 부를 때 날개에 대해 적고 싶은 두려움도 모른 채 쿵쾅이는 마음을 너는 알까? 여긴 쓸려갈 거야. 온 마을의 고양이가 낮 동안 밋밋하게 비상하는 것을, 환호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너는 알까? 로로, 우리 모두는 내 내면과 살았다. 나는 그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한 현상이었다. 우린 오래도록 있어도 고요한 줄 몰랐지. 나는 오늘 온통 상처투성이어서 내일도 빛을 삼키고 반짝일까 무섭다. 사지를 갖추고 내일이 지상에 엎드릴까 무섭다. 로로, 나는 널 부르면서 여전히 내가 고스란히 피어오른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동안만은 날 잊곤 하는 걸까? 로로, 내가 들린다. 언제일까? 로로, 나는 너에 대해 쓴다. 내면이 쏟아졌다. 카스트라토. 구름, 뒤틀림, 작은 의식, 이런 것들을 떠올리곤 하다가 나는 다시 너를 잊어버린다. 2015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김성호 시인의 로로입니다. 이 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다고 하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쭉 깨어지는 그런 맥락적 서사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맥락적 서사를 찾기보다는 좀 뭐랄까, 자기 안에 그래서 이제 신춘문예가 가끔 신춘문예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좀 자폐적이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꼭 그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이런 시를 한 번씩 흉내내서 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에 떠오르는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의식에 떠오르는 순간순간의 그런 언어라고 할까요? 어떤 의식을 언어화하는 그런 행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감상하면서 이런 시들을
서술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컬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강한 맛 이거는 되는데 권력 있는 맛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이 강한 맛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맛이 권력이 있는 맛이다 이러면 좀 어렵죠. 근데 맛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 습관에 맞춰진 표현이죠. 근데 맛이 권력이 있는 맛이다 이러는 건 굉장히 시가 아니고서는 쓰기가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먼저 로로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로로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라틴어에서 영어에서도 물론 쓰죠. 로라라는 이름이 있죠. 로라 원래 라틴어죠. 이게 이제 여성을 부를 때 로라라고 해요. 이것의 남성형이 로로입니다. 이렇게 오로 끝나면 남성형인데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인데 사실은 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화자 자신도 로로가 누군지 정확하게 잡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의식 속에서 그 의식 어딘가에 있는 그 대상을 자기일 것 같아요. 자기를 로로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 대해 쓴다. 솟구침, 태양의 계단, 조약돌이 되는 섬. 이게 이 부분은 딱히 어떤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순간의 의식에 떠오르는 어떤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솟구치고 또 태양의 계단이 있고 햇빛 같은 걸 말하겠죠. 조약돌이 되는 섬, 섬 이런 거는 이제 조약돌이 되는 섬, 이거는 컬러케이션이 아니죠. 이렇게 섬이 되는 조약돌이라면 몰라도 근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적 표현을 발달시키는데 이런 시들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호는 영어에서나 쓰는 라틴어 계열에서 쓰는 부호죠. 우리는 한국말은 이 부호가 별로 필요 없죠. 접속사의 의미를 쓰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느낌의 그런 표기예요. 깊은 수심에 가라앉은 이야기를 떠올리다가 나는 너를 잊곤 한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깊은 수심에 가라앉은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속 이 수심이라는 것은 물속 수심의 느낌으로 또 근심 숫자의 마음 심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 수심에 가라앉은 이야기. 그러니까 저 가라앉았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다라고 해요. 이 표시가 이겁니다, 이게. 네. 떠올리다가 나는 너를 잊곤 한다 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잊곤 한다 이 말은 뭔지 잘 잡히지 않는 의식 속의 그 무엇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화자 자신도 정확히 너라는 존재가 뭔지는 잘 잡히고 있지 않은 듯해요.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로로, 내 빛깔과 온도를 나는 안다. 내 얼굴이 오래도록 어둠을 우려내고 있는 것을 안다. 내 빛깔과 온도를 안대요. 온도, 내 빛깔과. 그때 어떤 빛깔을 띠고 어떤 온도인지를 안다라고 해요. 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아는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오래도록 어둠을 오려내고 있는 것을 안다. 우려낸다는 게 그죠? 좀 스며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이
어떤 그 현상으로, 그러니까 내면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깊지도 낮지도 않은 맨살 같은 나날을 너로 나는 안다. 더 깊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거죠. 그리고 맨살 같은 나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살은 다 드러나 있는 살이잖아요. 그래서 좀 빤한 나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에 잠길 때 조금씩 당겨지는 빛과 무관한 조도를 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잠길 때 조금씩 당겨지는, 생각에 잠겼는데 빛과 무관한 조도를 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자꾸 곱씹어 봐요. 내가 생각에 잠길 때 조금씩 당겨지는 빛과 무관한 조도를 안다 라고 했어요. 조도가 뭐죠? 조도. 조도, 광도는 빛이 가지고 있는 빛의 색이죠. 빛이 본래 가지고 있는 빛의 세기를 광도라고 하면, 조도는 조명도죠. 그러니까 빛이 대상에 도달했을 때의 그 빛의 세기, 대상에 도달한 빛의 세기를 조도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것에, 어떤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러니까 빛을 어디 조명하는 데다 어디를 조명하고 있는지, 너의 생각이 어디를 조명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선명하게 생각이 드러나는지 그것을 안다라고 해요. 사실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마음이 부딪혔다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마음에 부딪혔다.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할게요. 맞춤법 설명. 부딪혔다 그러면 이 흉을 쓰시면 주어가 부딪힘을 당했다 이 말이죠. 마음이 부딪혔다 이러려면, 이 부딪혔다 이러면 주어가 가서 부딪힌 거고, 부딪혔다 이렇게 쓰시면은 주어가 가서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히읗을 쓰시게 되면 부딪힘을 당했다 이런 뜻이 되죠. 히가 피동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그래서 소리가 났다라고 해요. 네, 뭔 소리가 났네요. 그쯤은 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어서 내 망각은 너의 미래에서 쑥쑥 자란다. 이 문장도 그냥 곱씹어 봐요. 그쯤은 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어서 내 망각은 너의 미래에서 쑥쑥 자란다 라고 하는데요. 늘 있는 일이래요. 그렇게 마음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죠? 어딘지 불협화음이 나고,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나는 일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일들은 그 망각이 되어서 미래에서 쑥쑥 자란대요. 그러니까 결국 다 잊혀질 것이란 의미겠죠. 마을은 물에 잠기고 고통은 가장 가볍다. 이 표현 참, 한번 보세요. 마을은 물에 잠기고 고통은 가장 가볍다라고 하는데요. 마을,
의식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을 마을이라고 본다면, 의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는 생각들, 이걸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물은 의식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 그 마을이 잠긴대요. 마을은 무거워서 잠기는데 고통은 가장 가볍대요. 그러니까 고통이 가벼우니까 고통은 가장 잘 떠오른다는 말이죠. 네, 우리가 좋은 생각들은 다 가라앉아서 잘 안 떠오르는데 좀 고통스러운 일들은 자꾸만 기억 속에서 떠오르죠. 왜요? 네, 가장 가벼우니까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 어떤 일도 그냥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인간이 그냥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워낙 가볍기 때문에 항상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일 없다, 괴로워할 것 없다라고 해요. 네, 이 문장이 참 멋지게 표현됐네요. 마을은 물에 잠기고 고통은 가장 가볍다. 로로, 내 한 살 된 부엉이를 로로라 부를 때 날개에 대해 적고 싶은, 이 한 살 된 부엉이, 진짜 부엉이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이 말은 어쩌면 화자가 그냥 떠올라서 쓴 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1년 전에 생성된 어떤 생각, 어떤 1년 전쯤에 만들어진 어떤 생각을 어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것을 노로라고 부른대요. 날개에 대해서 적고 싶은, 두려움도 모른 채 쿵쾅이는 마음을 너는 알까라고 하네요. 두려움도 모른 채 쿵쾅이는 마음을 너는 알까. 네. 여긴 쓸려갈 거야. 온 마을의 고양이가 낮 동안 밋밋하게 비상하는 것을, 환호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너는 알까. 네, 이 표현도 참 곱씹어서 읽어보세요. 온 마을의 고양이가 낮 동안 밋밋하게 비상하는 것을, 환호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너는 알까. 이 문장 자체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요. 왠지 좀 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 생각나죠. 네, 꼭 르네 마그리트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과 현상의 어떤 사물 또는 뭐 현상 또는 보이는 어떤 것의 어떤 미묘한 부분들을 좀 살짝 비튼다? 뭔가 왜곡해서 엉뚱한 생각을 표현하는 기법. 네, 그런 기법을 좀 보는 것 같죠. 너는 알까, 로로. 우리 모두는 내 내면과 살았다. 우리 모두는 내 내면과 살았다. 나는 그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한 현상이었다. 라고 하는데요. 한 현상. 이게 내면과 살았다의 말은 어쩌면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정신 세계일 수도 있고, 네, 딱히 뭐 시인 자신도 그 너라는 것의 어떤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그 의식에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나는 그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한 현상이었다. 그 내면 세계에서는 나라는 한 현상, 눈에 띄지 않는 한 현상, 형상이었다라고 해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뭐랄까요, 육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냥 하나의 육체였다라고. 네. 우린 오래도록 있어도 고요한 줄 몰랐지. 나는 오늘 온통. 잠시만요. 쭉. 네, 여기까지. 나는 오늘 온통 상처투성이어서 내일도 빛을 삼키고 반짝일까 무섭다. 저 상처투성이, 여기 이 부분도 좀 잘 보시면 이 투성이가 항상 뭐투성이, 진흙투성이, 모래투성이, 피투성이 할 때 다 붙여 쓰죠. 이렇게. 예, 붙여 써야 돼요. 이게. 투성이는 접사이기 때문에 붙여 씁니다. 종종 띄어 쓰는 분들 참 많아요. 예, 붙여 쓰세요. 상처투성이어서 내일도 빛을 삼키고 반짝일까 무섭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인데 내일도 빛을 삼키고 반짝일까 무섭다. 그죠? 예. 나는 오늘 온통 상처투성이어서 내일도 빛을 삼키고 반짝일까 무섭다.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음미해 보세요. 뭔가 참 시적인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빛을 삼키고 반짝일까 무섭다. 고통은 늘 그렇게 가벼워서 잘 떠오르고 또 내일은 오늘의 상처가 드러날까 봐서 무섭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사지를 갖추고 내일이 지상에 엎드릴까 무섭다. 예, 이것도 자꾸 반복해서 읽어봐요. 사지를 갖추고 내일이 지상에 엎드릴까 무섭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시범을 저의 생각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지를 갖춘다 이 말은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내일이 지상에 엎드릴까 무섭다. 네, 그것이 지상은 현실의 세계죠.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 될까 봐서 무섭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로로, 나는 널 부르면서 여전히 내가 고스란히 피어오른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동안만은 날 잊곤 하는 걸까? 로로, 내가 틀린다. 언제일까? 잠시만요. 로로, 나는 너에 대해 쓴다. 네. 내면에 쏟아졌다. 카스트라토. 그러니까 나는 너에 대해 쓴다. 그냥 로로가 정확히 뭐라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인도 로로의 어떤 로로를 정확하게 붙잡고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의식에서 그냥 그렇게 로로라고 이름을 칭하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내면이 쏟아진다. 네. 카스트라토. 생각 속에 생각이 겹쳐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쏟아진대요. 카스트라토, castration. 영어에서 castr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castrato. 네, 아이고, 예. 네, 이렇게 이제 카스트라토고 영어에서 castrate. 이 명사형이 자주 쓰이더라고요. 거세라는 뜻입니다.
castration 하면 거세라는 뜻인데 castrator 하는 것은 castrator는 어렸을 때 그 테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여성의 목소리가 나죠. 남자아이들도 그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테너 목소리를 나이를 먹은 다음에 성인 남성의 목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한다고 해요. 그 거세한 가수가 테너 가수가 castrator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세된 가수죠. 노래를 부르는데 거세된 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구름, 비틀림, 작은 의식 이런 것들을 떠올리곤 하다가 나는 다시 너를 잊어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식, 그러니까 생각이 거세되어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다 생각이 거세돼 버리니까 자꾸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castrator를 저기다 쓴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5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로로 김성호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